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8월 19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국방농편 꼭지를 하나 골랐고요. 우리 이제 천국 미사일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무슨 방산 박람회가 하나 진행이 중인데 거기서 S350에 대한 발표를 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이제 영상으로 봤지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천궁포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점,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천궁, 그 전에 호크 썼고 천궁을 국산하면서 1, 2, 뭐 개량형 있고 LSM 곧 나올 것 같고 이렇지만 사실 우리 이제 일반에 공개된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뭐 천궁2가 페이트리앗하고 난니 어떻니, 또 뭐 UAE 같은 경우에는 4조 원을 진짜 수출했는데 그게 성능이나 품질이 기타 무기 체계에 뒤지면은 그 나라가 그렇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대공 미사일을 이야기할 때 과연 그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이 뭔가, 어떤 점들이 중요한 점들인가, 이런 거는 거의 노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번 러시아 박람회에서 S350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천궁에 대한 역량을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천궁하고 러시아의 S350E 뭐 비티아즈라는 것은 서로 공동 개발된 것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러시아한테 한 수 배운 거죠. 그래서 뭐 미사일 기술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미사일 개발한 전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뭐 점프 스타트 확 이제 뭐랄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기인한 바가 크고, 또 우리 지금은 거의 일반화된 뭐 세계 최고 수준의 A사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레이더 기술도 그때 크게 들어온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뒤에도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레이더 기술이나 이렇게 이제 전자장비,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더 이미 이제 러시아 원조 기술을 넘어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러시아는 방공망에 대해서 투자를 미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공군력이 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의 방공망 KAMD를 또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러시아 방공망의 기본 교리를 충분히 많이 참고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천궁포대인데 구성이 대충 이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포대가 한 4개, 6개, 4개 정도 있을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발사대가 4개 정도 있어요. 앞에 보이는 게 레이더고, 오른쪽에 있는 게 교전 통대소, 저 컨테이너 박스. 그 오른쪽 뒤에 옛날 트럭에 있는 것은 저거는 배터리, 뭐 이런 거 같고, 저 뒤에 이제 발사대가 하나 보이는데 이 발사대가 사실은 4개다. 한 발사대에 8발이 들어있다. 한 포대에 32발이 들어간다. 뭐 이런 정도는 알고 있죠. 레이더가 폐사다. 그렇지만 이 레이더가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미사일에 또 사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 우리 몰라요. 자,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S350 BTR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보다는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쌀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 사람 러시아가 원하는 방공망, 러시아도 사실은 S350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크게 생각이 없었던 부분이에요. S300, 그 다음 S400 배치됐죠. S500도 이제 곧 배치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랑 같이 S350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기술은 러시아 기술, 개발비는 우리가 되고 아마 이런 형식이었을 것으로 봐져요. 그때 상황을 보더라도. 근데 이걸 막상 개발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유용하다. 그래서 늦게 채용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장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께 많이 들어갔고, 우리가 워낙 그런 기초산업이 튼튼하기 때문에 아마 개발 당시에도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레이더 같은 부분은 그 다음 우리가 일치월장하고 있는 거고, 미사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LSM 정도에 오면은 이미 많이 러시아 원료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천궁 정도까지만 해도 비슷하다. 물론 LSM 정도에 오더라도 기본적인 교리, 미사일, 우리의 방공망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 하는 큰 그림은 아직도 러시아적인 부분을 크게 참고하고 있고,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한 나라거든요. 그 부분에서.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저기 뭐 천궁1은 2015년, 천궁2는 2019년이고, 러시아도 2020년부터 배치했어요. 뭐 이제 소스에 따라서는 2019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비슷하게 배치된 거예요. 그래서 이 S350E는 우리 천궁2랑 되게 비슷해요. 자, S350은 세 가지 미사일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 그 주력은 제일 뒤에 나온 9M96E2 그 미사일인 것 같거든요. 그게 우리 천궁2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 예.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제가 그 소식을 접한 그 프레젠테이션 장면을 제가 캡처한 거고, 이 행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현재. 예, 아니면 각 끝났거나, 현재는 이제 러시아도 여러 방산업체들이 통합이 돼가지고 저 오른쪽 위에 보이는 로스보로 이쪽이 아마 통합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전까지는 또 다른 미사일을 각각 개발하는 두 개의 회사가 있었고, 그게 또 통합이 된 상태에서 뭐 알마즈, 알테이 뭐 이런 거죠. 그것도 통합된 거거든요. 그 당시 알마즈, 알테이일 때 우리랑 협력으로 공동 개발했던 것 같아요. 예. 자, 이거는 거기에 알마즈, 알테이, 지금 로스보로 넥스포터, 로스보로가 이름이고 뒤에 있는 엑스포트 수출하는 뜻이에요. 수출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 나오는 데이터랑 좀 전에 발표자가 보여줬던 데이터랑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잘 보이는 걸 가져왔고요. 이런 이제 미사일의 방공망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는 중거리 방공망이거든요. S400, S500은 장거리 방공망이에요. 그럼 중거리 방공망과 장거리 방공망의 역할이 달라요. 우리가 그런 것도 하나 느낄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사실은 러시아의 S400이나 S500에 대응하는 것이 LSM이거든요. LSM이고 이 중거리 미사일인 S350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 천궁2예요. 따지고 보면.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글자가 좀 작아서 따로 페이지로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중요 부분만. 이게 우리 천궁2에 준하는 거라고 제가 봐지거든요. 예. 제 채널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서방이나 또는 다른 군사 강국의 무기 체계를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서 본보기로 삼아서 개발을 할 때는 우리의 목표는 대부분 거의 빠짐없이 동등 이상의 성능이에요. 네.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패트리앗이나 이스라엘제 미사일, 그리고 여러 유수의 유럽의 미사일의 경쟁을 뿌리치고 우리가 UAE에 자그마치 4조 원어치나 팔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기본 성능이다 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능 지표조차 우리한테는 그냥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가 되게 여러분하고 공유할 만하다고 보는 거죠. 사거리 볼게요. 비행기. 비행기는 이제 제가 봐서는 날개가 있고 이렇게 에어로 다이나믹하게 오는 거죠. 탄도탄적인 궤적이 아니고, 우리로 치면 그냥 보통 비행기나 아니면 뭐 순항 미사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사거리가 120km다. 즉 이것은 지금 우리한테는 안 알려져 있는 천궁2의 미사일 사거리가 비행기 표적으로는 120km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상이다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그 로켓 엔진 또 로켓 연료 기술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그다음 탄도탄은 25km다. 이것도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참고가 되는 데이터예요. 우리 천궁2 같은 경우는 탄도탄 대형, 비행기 대형이 다 되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천궁 미사일 체계의 주력은 천궁2가 될 거거든요, 앞으로. 그리고 레이더도 그에 맞게 개선이 돼 있고, 탄도탄도 잡을 수 있게, 추적할 수 있게. 대형 고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처음이에요. 비행기는 25km, 탄도탄 같은 경우는 20km. 네, 이러면은 뭐 비행기 같은 경우는 뭐 넉넉하죠. 탄도탄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봅니다. 보통 30km나 40km 이상에서는 그 다음 단계에, 더 높은 단계에 보통 종말 단계에 요격
조격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사드 같은 거나 우리 엘센 같은 게 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권을 뚫고 이제 30km 내려오게 되면은 공기 밀도가 높아지고 탄도탄이 속도가 확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쯤 오면 보통 일반적인 탄도탄 같은 경우는 뭐 마하 5, 6 이 정도 수준이 돼요. 속도가 확 떨어져서 공기하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그럼 그때 요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천궁2가 그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고 S350도 같아요. 그리고 최대 목표 속도, 우리가 대응 가능한 속도, 저게 목표가 초속 2km다. 초속 2km 마하 6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탄도탄은 마지막에, 탄도탄은 출력이 없잖아요. 대기권 뚫고 들어오면서부터 속도가 급 감속해요. 벌게지는 거죠. 대기랑 마찰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몇 번 회피 기동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출력은 없어요. 예, 대부분의 탄도탄은. 특히 뭐 대륙간 탄도탄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요격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속도도 적당한 속도예요. 그러니까 마하 6 정도까지 대응이 가능해요. 그 다음 우리가 잘 못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동시 대응 표적이 비행기 표적 같은 경우는 16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가 있고 대응이 되는 거예요. 즉 추적하고 탐지 추적하고 미사일까지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표적당,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표적당 2발씩이에요. 예. 비행기 표적을 16개를 추적한다. 그러면 32발의 미사일을 발사해야 돼요. 포대에서. 거의 전 포대의 미사일 다 발사하는 거죠.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천궁포대. 예? 보면은 하나에 6발씩, 8발씩 들어있고, 발사 차량이 4대니까 32발이죠. 예, 최대치 들어간 거예요. 러시아 기준으로 보면은. 자, 그것을 유도를 다 해줘야 되거든요. 중간 유도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컴퓨터가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거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탄도탄은 12발까지 이제 유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탄도탄을 12발 대응하려면은 이제 탄도탄은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비행기보다 최소한 서너 배 빠르잖아요. 마하 5 정도 되더라도. 예. 아무래도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많거나 속도가 아주 빨라야 되겠죠. 컴퓨터에 부담이 더 될 거다라고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런 건데 그러면 우리의 천궁2도 이 정도 대응 능력이 될 것 같다. 제가 봐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최소한의 동시 대응 능력이에요. 이게. 자, 이걸 뭘 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면 우리 다른 미사일은 뭐 제쳐두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여러 개 포대 가지고 있거든요. 패트리엇 미사일. 예전에 중고로 샀던 것도 지금 최신형으로 거의 다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개를 다 운용하면서 성능을 알아요. 그리고 패트리엇은 더 이상 사지 않거든요. 전력 공백기에 샀죠. 그렇지만 천궁2가 나오면서부터는 안 사요. 천궁2가 낫다는 거예요. 물론 가격도 훨씬 저렴하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패트리엇 같은 경우에 동시 대응 표적에 대한 숫자가 안 나와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러시아는 당연히 미국보다 기준이 높을 걸로 봐져요. 왜냐하면 항공력이 약하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우리는 제가 봐서는 이게 최소한이다, 최소치다라고 봐져요. 그리고 러시아의 설명도 이래요. 자, S400과 S500과 다르게 S350의 목표는 뭐냐? 적이 우리한테 포화 공격을 할 때, 밀집 공격을 할 때, 항공기도 여러 대 뜨고, 동시에 거기서 막 순항 미사일도 막 발사가 되고, 함정에서 쏘는 것도 오고, 지상에서 쏘는 것도 오고,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뭐 스텔스성의 미사일들도 날라오고, 스텔스기도 오고, 이런 상황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저게 최대치 공격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진 미사일 체계예요. 예, 우리나라 여건에 상당히 잘 맞는다. 그렇게 봐져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방공망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여건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봐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밑으로 지금 한국판 아이언돔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이 러시아 S350의 포인트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고 더 발전시키는데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더 필요한 우리 한국적인 상황이다. 예. 지금 천궁1이 20개 포대, 천궁2가 2028년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뭐 당연히 몰래 파악한 게 아니고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파악한 게 천궁2 포대도 20개 포대. 그 둘이 별개라면은 40개 포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포대예요. 숫자가.
러시아도 S-350 이거 2020년에 배치하면서 초기 요구한 게 4개 포대였어요. 4개 포대. 예. 우리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물론 국산화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방공망, 기초 방공망 국산화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고. 청구2 같은 경우에. 예. 자, 뭐 그런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은 2017년도 아덱스에서 공개된 LIG에서 공개한 천궁 1, 2의 모습이에요. 천궁 1은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대공 미사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9M96이라는 러시아 미사일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S-350도 3개의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근데 이 두 가지가 주력이고 그 둘 중에 굳이 고르자면 그다음에 이 2가 이제 실질적인 주력으로 봐져요. 이게 대탄도탄 능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천궁2와 유사해요. 그런데 서로의 역할을 봤을 때 이거는 두 개를 동시에 쓴다기보다는 물론 사거리도 길고 대응고도도 높아요, 이게. 그렇지만 굳이 미사일을 두 가지로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거는 단계적 발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추정컨대는 앞으로 천궁 1을 더 생산할 것이냐, 천궁 2를 더 생산할 것이냐, 아니면 두 개 다 더 생산할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제가 봐서 천궁 2를 더 생산할 것 같거든요. 천궁 1은 생산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천궁 2가 천궁 1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뭐 같은 발사대, 같은 통제소,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같은 레이더에서 다 조정이 되니까. 러시아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들이 말하는 스펙은 우리 천궁2에 해당하는 9M96E2 모델이에요. 사거리 120km. 예. 대응고도 항공기 표적 25km, 탄도탄 표적 20km.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7개 포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생산 배치하겠다 우선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지만 되게 만족스러웠죠, 우리 군에서. 그래서 바로 20개 포대로 바로 확장한 거예요. 기다릴 필요 없이 2028년까지 이렇게. 그러면서 패트리엇은 더 이상 안 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졌다고 봐줘요. 예, 예. 자, 그게 이제 기본 천궁 1은 9M96E 모양이네요. 이 두 가지 모델이 보이죠. 둘 다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천궁 1 같은 경우는 날개가 없죠. 천궁 2가 되면서 날개가 생겼는데 제가 봐서는 크기는 우리가 살짝 작지 않나 싶어요. 그것은 추진 로켓이나 로켓 그 연료의 부분에 있어서의 좀 고성능화가 우리가 더 진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권에 같은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이라면 러시아권의 미사일들이 덩치가 크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로켓 연료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우리는 서방권 내에서 최고 수준의 로켓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기술을. 그래서 작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개가 차이가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9M96E2 저게 아닌가, 천궁2가. 그게 우리의 방공망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촘촘하게 배치가 돼 있어요, 저게. 그리고 북한의 지금 위협, 주로 이제 단거리 전술 탄도탄이죠. 뭐 이스칸다르처럼 회피 기동도 하는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예. 그래서 우리 기간 산업 중에 하나가 전자산업이고 제어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상당히 발전된 부분이에요. 우리 자동차 산업도 있고 들어가는 로봇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한다면은 이런 미사일 제어, 아까 로켓 연료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자동화, 전자산업, 또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미사일 자체도 훨씬 세련됐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도 패트리아도 썼고 서방 무기 체계를 많이 써왔기 때문에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했어도 서방 기술의 장점이 좀 접목된. 그래서 이제 러시아 지금 S-350의 미사일의 기본 동등 이상은 충분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LSM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미사일 외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달라지는 것 같아요. 거의 독립적인 이제 개발이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공망을 구성하는 방식, 이런 점은 러시아의 큰 틀을 크게 참고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줘요. 예. 앞으로 구성도 그래 될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개발한 미사일들을 우리는 이제 방산업체 간에 알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해상 발사용으로 바로 또
개발하는 것이고, 엘센 같은 거는 지상용은 지금 워낙 사거리가 길고 레이더도 탐지 거리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 4개 포대 정도밖에 안 돼요. 4개 포대. 4개 포대로 우리 한반도 다 방어하고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장이 주로 이제 구축함이나 호위함에서 발생을 하겠죠. 더 많은 양이 필요하겠죠. 예, 지상용은 뭐 몇 개 포대가 안 돼요. 예. 자, 레이더 볼게요. 이 점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S350의 기본 레이더예요. 이게 패사 방식이거든요. 패사 방식이고,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최대 탐지 거리가 230km예요. 부분만을 볼 때는 230km. 그리고 360도를 다 보면은 150km 줄어들어요. 예. 자, 동시 추적할 수 있는 게 비행기는 8개, 예. 그리고 탄도탄 6개. 자, 그리고 미사일은 2발씩 주니까 비행기 기준으로 보면은 16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처음 알았습니다. 그 러시아 쪽에서는 S350의 레이더를 포대당 2개를 거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을. 그래서 동시 추적 숫자가 16발, 동시 유도가 32발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레이더가 상당히 비싼 부분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대 탐지거리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쪽 관련 자료 어디서 언뜻 나오는 걸 보면은 군이 확인해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여기 들어가는 레이더가 S400 레이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탐지거리가 400km라고 하고 있어요. 뭐 최대 탐지거리 기준이겠죠. 그러면 사실 S400의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400km가 맞아요. 그러니까 400km라고 그런다면은 우리 천궁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최대 탐지거리가 이거 230km보다 훨씬 2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미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져요. 그럼 동시 추적이나 동시 유도도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신에 우리는 레이더를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네, 요거는 우리가 어떤 전술적인 결정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요. 우리는 또 포대가 많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땅덩이가 넓잖아요. 그래서 한 포대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포대끼리 협업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뭐 원정군을 따라간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를 한다거나 이러면 우리하고는 조금 여건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 추적, 동시 유도, 우리가 기본은 이만큼 할 거라고 봐줘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굳이 무리를 막 해서 막 올릴 필요가 있나? 요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군에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지난번에 UAE 수출을 하면서 A사 레이더로 그 사람들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뭐 A사 레이더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달라고 했다라기보다는 우리도 향후 개량형의 A사로 가야 될 것이다. 왜? A사 기술이 확보가 됐으니까. 여러 면에서 나으니까 가려고 했는데 UAE가 이걸 요구하는 바람에 우리도 지금 그걸 빨리 가지게 될 것 같거든요. 천궁2에. 뭐 천궁1도 다 따라가겠죠. 기본적으로는 그 2개를 같이 쓸 것 같으니까. 그래 되면은 이 참지 거리가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 대응 숫자도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더 참 많아질 수도 있어요. A사라는 특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천궁2는 또 그 개량형 이야기도 또 있잖아요. 그러면서 LSM하고 겹치는 부분이 발생할 텐데 상당한 수준의 미사일이 될 것 같아요. A사로 가게 되면. 예. 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천궁2 레이더인데, 이거 패사 방식이거든요, 현재는. 예. 이걸 이제 A사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데이터인데, 한화에서 개발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세요. 이건 일단 뭐 UAE 수출용이겠죠. 500km 정도에서 들어오는 표적이 탐지되고 제대로 추적되는지 시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예. 자, 패사에서도 400km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대 탐지거리가 500km면 군사 기밀이라고 봐지거든요,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연구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500km가 상한선이 아니라는 뜻으로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기밀에. 이보다 길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400km만 하더라도 S400의 레이더 탐지 거리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러시아에서 패사 기술, A사 기술이 아니라 패사 기술을 가져왔죠. 1990년대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이제 전자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미 러시아하고의 격차를 청출어람을 했다. 아주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레이더 기술이 엄청 대단하다. 그거 사실 우리가 알기는 어렵잖아요. 얼마나 대단한지.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우리 호위함 요번에 이제 KDDX3 나오면서 통합형 마스터가 올라갔죠. S밴드. 그 다음 LSM도 S밴드 레이더. 거기다도 기반해서 KDDX 통합 마스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통합 마스터 자체가 쉬운 기술이 아니에요. 미국도 구현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것을. 거기다가 들어가는 S밴드 레이더, A사 레이더 기술마저도 대단할 것으로 지금 봐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게. 예,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표적 탐지 능력이 넓어지죠. 그죠? 빨리 볼 수 있어요. 그럼 더 많은 표적을 더 일찍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탐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미사일이 조금이라도 사정거리가 길면 유리하겠죠. 탐지만 하고 발사를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 개를 동시에 더 하고 싶을 거예요. 왜? 표적이 많이 눈에 띄니까. 멀리서 요격할수록 우리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한번 실패하더라도 또 재차 공격할 수 있고, 옆에 다른 포대에서 또 겹쳐서 요격할 수도 있고. 이러면 우리가 지금 천궁2에 개선형이 나온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사거리가 당연히 길어지겠죠. 왜? 레이더가 같이 길어지니까, 탐지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돼요.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천궁1 20개 포대, 천궁2 20개 포대, 그냥 산술적으로 합쳐도 40개 포대인데 실제로는 그걸 섞어 쓸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러시아처럼 우리도 LSM이 나오게 되면은 LSM 레이더에 기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탐지거리가 기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좌표를 찍어줄 수도 있어요. 천궁한테. 그래서 역할 분담이 될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러시아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러시아 S350도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자동 표적 탐지, 발사, 격추. 네. 파워만 켜놓으면. 그게 나중에는 우리도 추구하는 방식이 돼요. 그렇지만 천궁 자체 미사일 포대 자체 성능도 극대화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중거리가 어디까지 중거리냐, 이게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예. 자, 이거 보면은 이거는 레이더가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S350 레이더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차이를 저도 분간을 했느냐면은, 지금 레이더가 지금은 트럭의 몸통 가운데 있죠. 뒤에 뭐 아무래도 발전 시설 같은 게 몸통 뒤에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 레이더는 이 레이더 패널이 저 뒤에 있고 그 컨테이너 박스가 가운데에 있어요. 이게 다른 레이더예요. 이름도 달라요. 저기 뭐야 호칭이 아니라 붙은 이름도, 이거는 97L62 레이더예요. 그리고 기존 레이더는 X밴드인데,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궁 레이더도 이게 C밴드예요. 우리나라에서 C밴드 제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포병 레이더가 C밴드예요. 예, C밴드는 X밴드 바로 밑 정도 돼요. 즉 그것은 파장이 X밴드보다 길다는 거예요. 즉 뭐냐? 파장이 길다는 것은 멀리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측의 발표를 보면 이 레이더도 기존에 이미 2개의 레이더를 쓰잖아요. 그죠? X밴드. 거기다가 이것까지 접목을 시킨다는 거예요. 3개의 레이더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기본 세팅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옵션이긴 하지만. 이게 들어가는 이유는 뭔지 대충 짐작이 돼요. 뭐냐? 더 탐지거리를 늘리고 싶은 거예요. C밴드를 넣음으로 해가지고. 네, 그겁니다. 그만큼 레이더 탐지거리가 더 조금이라도 길었으면 하는 게 그 포대의 활용이라는 면에서, 또 그들의 생존성이라는 면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230km를 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400km를 했고, A사로 되면은 기본 500km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러시아는 이 3개의 레이더를 동원해서, 레이더 싸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의 레이더를 통해서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A사 레이더를 통해서 한 대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탐지거리는 아마 더 길 가능성이 있고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이거 엄청난 거죠. 예.
자, 레이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게 이제 S350 포대에 대한 사진이고, 많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썼고, 이거 보면은, 이제 이게 요번에 발표를 보면서 제가 분명히 이해가 됐어요. 자, 밑에 거부터 볼게요. 50N6A라고 되어 있는 게 기존의 X밴드 레이더예요. 예, 우리 천궁에 있는 레이더. 자, 왼쪽 위에 보면 97L62라고 되어 있죠.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C밴드 레이더예요. 우리 대포병 레이더에 쓰는 거. 이거 사거리를, 즉 탐지 거리를 길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50N6A도 두 개를 가지고 있죠. 레이더가 세 대예요, 이미. 거기다가 제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 저거는 S400 미사일 세트에도, 포대에도 가끔 등장하는 레이더예요, 저게. 제가 추정컨대는 이게 새우거든요. 새우고 높이가 아주 높아요. 그러면서 레이더 표면적이 넓지는 않아요. 제가 추정컨대 이 레이더의 목적은 적어도 탐지 레이더예요. 적어도 탐지 레이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 패트리엇 옛날에 패사 방식으로 되어 있을 때, 지금 A사 방식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럽 사람들이 패트리엇을 약점을 꼽을 때 등장하는 것이, 고도를 높이 보면 고도를 낮은 걸 못 본다. 그런 게 패사 방식의 한계인 것 같아요. A사 방식이 되면은 동시에 다 볼 수 있어요. 밑에도 보고, 물론 해상도는 살짝 떨어지지만 전체적인 기능에 문제가 없어요. 또 A사가 되면서 기본적으로는 탐지거리가 길어져요. 파워가 좋아져서. 그래서 밑에도 보고 위에도 보고 360도 돌려서 보고 집중해서 보고 이게 다 되거든요. 그게 A사의 장점이에요. 근데 패사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저고도만을 따로 탐지하는 레이더를 따로 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순항 미사일 같은 게 막 고도 20m, 30m로 날아오면은 그걸 보는 레이더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레이더가 이미 3대인데 4대가 된 거예요. 이것을 A사 레이더로 하면 제가 봐서 뭐 100% 대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고도 탐지 레이더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저런 데 해당하는 게 국지 방공 레이더 같은 게 따로 있잖아요. 또 어차피 향후 전장에서는 이게 전부 다 통합될 거거든요, 하나로. 예. 여기 S350도 S400 시스템 쏙 들어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천궁 시스템이 SM 시스템 밑으로 쏙 들어갈 거예요. 물론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죠. 원전군 같은 데 쓰려면 독립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LSM이 있을 때는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전체로 효율적으로. 예. 우리나라 전체를 하나의 방공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각각 나누는 거죠. 예. 그래서 큰 놈이 먼저 발견해 주고 그 다음 배정이 되는 거죠. 타타타타. 그래서 그 받은 좌표로 공격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좌표를 가지고 스스로 그것을 추적하면서 발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거기서 선이 끊어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지금 4개의 레이더로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방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라는 인상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벌떼 공격에 대한 대응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밀집 공격 같은 거. 예. 그래서 보면 미사일 발사 간격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그 데이터를 접했습니다. S350 같은 경우는 미사일 발사 간격이 최소 간격이 2초예요. 네. 2초마다 한 발씩 발사했어요. 그러니까 한 목표에 보통 2발씩이잖아요. 이 데이터가 보여주다시피 오늘 보여드린 걸 보면은 2발씩 팡, 그 다음 똑딱 똑딱 팡. 예. 이거가 동시 대응 능력. 그리고 이게 사거리가 긴 미사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탄도탄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짧죠. 상대적으로. 저기 대응 거리가 짧고, 또 저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렇죠. 마하 1이면은 초속 300m예요. 그러면 3초면 1km로 와요. 자, 그런 거. 그래서 얼마나 이런 거죠. 발사 속도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내 기관총에. 그런 건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천궁 미사일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 동시 다발 대응, 적의 포화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넓지 않은 한반도 이미 포대가 40개다.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썼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거꾸로. 네. 자, 이거는 뭐 이런 사이트를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크라이나 전에 이게 이제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S350이. 그래서 자동 모드로 항공기를 격추했다는 거예요. 자동 모드. 아까 말씀드렸죠. 네.
켜놓으면 무인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 식별 다 해서 미사일 발사해서 격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더도 보면은 우리 이런 이야기 별로 없죠. 능동, 수동 모드가 있다는 거죠. 능동은 내가 레이더를 쏴서 반사되는 걸 보는 것이고, 대신 그렇게 되면 나의 위치가 노출되죠. 그럼 상대방의 대레이더 미사일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동 모드로만 상황에 따라서는 작동도 한다. 상대방이 나를 찾기 위해서 발사하는, 아니면 또 항공기에서 나오는 레이더 팔을 나는 접수만 한다. 그리고 요격한다. 능동, 수동, 교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거 당연히 우리도 채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포대의 생존성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여기 러시아 사람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최저 대응 고도가 10m래요. 이게 지금 패트리앗은 지금 밝혀진 걸로는 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리고 다른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봐서는 100m 정도예요. 이게 월남전에서 이제 러시아 대공 미사일들이 큰 위력을 발휘를 했는데, 그때는 최소 대응 고도가 1km가 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래서 미군 공격기들이 하늘 띄으면 죽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회피 시스템도 없고 제이밍도 잘 안 되고 이럴 때라서 전투기들은 무조건 고도를 낮춰서 들어왔어요. 산에 딱 붙어서. 그렇게 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냐, 이제 레이더로 유도가 되는 근거리 방공포, 우리말로 하면은 차륜 방공포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비호 복합 같은 거, 이런 거하고 대응을 했었어요. 예. 그런 시스템이 됐는데, 그래서 얼마나 낮은 고도까지 대응할 수 있느냐. 대응 고도가 10m라는 것은 거의 땅이라고 봐야 돼요. 뭐 나무도 있고 집도 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뭐 러시아를 침공할 때 있어서 저공 미사일, 이게 이제 토마호크 같은 순항 미사일, 그리고 폭격기 같은 것도 보면 뭐 B1, 이런 B2 이런 친구, B1인가요? 저고도로 들어가죠. 거기서 순항 미사일. 근데 그런 작전 개념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레이더 탐지 고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낮게 나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A사 시대로 넘어왔으면은 우리 쪽에서 광고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산에 실루엣을 따라서 빔을 쏴줘요. 지형에 맞게. 예. 그래서 그런 시대도 이미, 그런 공격 방식도 이미 끝났다. 그래서 최저 대응 고도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A사 레이더로 들어왔으면 더 그렇다. 이제는 고도 낮다고 못 산다. 그런 공격 방식은 이미 옛날 것이 됐다. 예. 자, 지금 이제 이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S400 시스템보다 S350 시스템이 4배나 더 많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S350은 저기 포화 공격, 벌대 공격을 하는 것을에 대한 대응이 목표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일단 미사일이 많아야 되겠죠. 예, 수십 개 목표를 동시에 공격하려면은. 자, 그리고 대신에 S400 미사일은 뭐냐? 그럼 대형이잖아요. 한꺼번에 미사일을 많이 못 가지고 다니죠. 그것은 장거리 목표를 타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인 방공망을 구축할 때는 이 둘이 같이 쓴다. 예. 멀리 있는 것은 S400이 먼저 요격하고, 물론 그 레이더의 도움도 받겠죠, 또. 예. 그래서 S400 밑에 S350 미사일들이 배속이 돼 있다, 이렇게. 포대도 상당한 안전 거리를 두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즉, 내 레이더 기지하고, 발사대하고 어느 정도까지 거리를 둘 수 있는지 하는 부분도, 예.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혼용을 해서 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은 그대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LSM하고 천궁을 어떻게 같이 쓰느냐, 같이 통제하면서 그 문제하고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도 지금 몇 개 포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짧은 시간에 확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나라 회사들의, 방산 회사들의 생산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럴 때 러시아도 값도 비싸고 4개 포대 정도 구매하기 결정했어요. 지금 23년이니까 여기서 뭐 10개 포대가 됐다, 20개 포대가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4개 포대가 다 2, 3년 만에 구축이 됐어도 대단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금 천궁원은 배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5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5, 6년 거쳐서 20개 포대를 배치 다 했어요. 그 다음 2028년까지 몇 년 안 남았죠.
예. 천궁2 포대도 20개 또 배치한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방공망의 수준을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그들의 S400이나 S500에 해당하는 LSM도 지금 2030년까지는 제가 봐서는 4개 포대 정도, 뭐 1년 이상 나올 거니까 배치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방공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해역에 있는 호위함, 구축함에 또 해상형 LSM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A사 방식을 썼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여러 대 레이더가 동원이 됐어야 되는데 비용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운용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인력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힘들겠죠. 하나로 해결했다. 이거 대단하다. 예. 그리고 메인터넌스 운용이라면 일단 A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도 폐사에 대비해서 고장이 안 난다. 잘 고장이 나더라도 쉽게 고칠 수 있다. 고장이 나더라도 전체가 망가지지 않는다. 성능이 서서히 떨어진다. 확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전기불 꺼지듯이 팍 꺼지는 게 아니다. 그냥 밝기가 조금씩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게 큰 차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자산업 수준하고 A사 방식을 감안했을 때 동시 대응 숫자도 상당할 거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숫자는 진짜 나라가 좁을 만큼 많다. 우리는 천하무적의 방공망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예. 자, 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